ICT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 타당성 분석 강의를 진행하는 인덕대학교 창업사관학교 교수 김종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창업에 대한 정의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이디어로부터 창출된 아이템을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그로 인해서 재화를 얻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바와 같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창업 활동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 즉 사업 아이템을 찾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기 위한 첫 단추인 아이디어 발굴과 그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화가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는 생각, 관념 또는 인식, 이해, 견해 등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이나 상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관용적 의미로는 지적 활동의 결과물들이 마음속에 잠재하거나 실제하는 사고 또는 구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전제로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즉, ICT 창업 아이디어란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생활이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나 생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그 진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그 문제란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해서 문제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어떤 형태로든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례로 필기를 해야 되는데 필기 도구가 없다. 이런 상황, 즉 기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필기를 대체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이라 정의를 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기 도구가 없으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기 도구 대신에 오디오를 통한 녹음을 한다든지 사진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것 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나열하여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필기 도구는 없지만 필기 도구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필기를 할 수 없어 생긴 문제점들 그것을 노트북 등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필기구는 아니지만 새로운 도구를 통해 기록, 즉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어떠한 문제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나 대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 도출된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의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평가된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문제 상황에서 수행해 봄으로써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아이디어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또는 실행 불가능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단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니와 잘못된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이왕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발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은 아이디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는 아이디어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현실의 상태를 미래의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불만족한 상태에서 또는 불안한 상태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해 주는 것, 발전된 미래의 상태로 아주 만족한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벨 1단계는 쓸모없는 아이디어, 레벨 2단계는 후보 아이디어, 레벨 3단계는 개선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단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레벨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자면 레벨 1의 쓸모없는 아이디어란 정말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이럴 때 당연히 과감하게 버리는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레벨 2는 후보 아이디어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재미는 있지만 현실성이 낮고 유효성이 불확실한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채택하기는 좀 그렇고 버리자니 좀 아까운 그런 수준의 아이디어로서 그냥 남겨두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아이디어가 대부분 이 수준의 레벨 2의 수준의 아이디어입니다. 레벨 3의 개선 아이디어 단계는 비교적 쉽게 실현 가능한 개선책으로 채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창업자들이 이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인 혁신적인 아이디어 단계란 실현을 위해 장애물이 있어 상당히 어렵지만 혁신적인 발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란 임팩트가 강하고 강력하여 영향력이 큰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 발상과 훈련이 필요한 수준이라 하겠는데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가 창업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높고 사업을 수행할 때 유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21세기 현재 과학자고 아이디어맨이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한다. 100번 중 99번은 실패하지만 100번 중에 1번은 반드시 성공한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듯이 누구나 처음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에는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스캠퍼, 체크리스트, 속성열거 발상법, 시네틱스, 고든 발상법, 피어 발상법, NM 발상법 등 언급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수십, 수백 가지의 무수히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또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 창업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즉시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 이용한 PC본 다이어그램 기법, 팀 아이디어 발상의 기법으로 회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발상법과 일상적인 아이디어 발상 원리를 가진 스캠퍼 발상법, 기술 분야 등 특허나 기술, 발명 등에 최적화된 트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인드맵의 일종인 PC본 다이어그램 발상 기법은 문제 요인을 세분화해서 정량적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의 일종입니다. PC본 다이어그램은 그림에서와 같이 물고기 모양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물고기를 보면 크게 등뼈, 큰 뼈, 중간뼈, 작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뼈를 사용해서 문제점과 요인의 관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그 원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 매칭을 시키는 방법으로서 PC본 다이어그램을 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스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머리 부분으로서 그 부분의 문제점이나 주제를 적고 여기에서 꼬리를 향해 굵은 선을 그어서 등뼈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커다란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 나가는데 적을 때 등뼈를 향해 비스듬하게 큰 뼈를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텝은 몇 가지를 적다 보면 앞에서 적었던 요인과 아주 유사한 요인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큰 뼈에서 분기시켜서 중간뼈에 적어 넣습니다. 네 번째 스텝은 중간뼈에 대한 근본 원인을 작은 뼈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스텝은 작은 뼈에 대한 개선책을 적어 놓고 각 요인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문제를 각계격파듯이 해결함으로써 전체의 큰 머리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찌 보면 순수한 아이디어 발상법이라기보다는 특히 사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프레임워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팀 아이디어 발상법인 브레인스토밍 발상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판단은 유보한다. 둘째는 질보다는 양이다. 이 두 가지 전제는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는 기본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발상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것은 비판을 금지해야 됩니다. 나온 아이디어가 좋든 싫든 의견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분방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아이디어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보다는 양, 즉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조합, 활동, 개선, 즉 나온 아이디어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의 이러한 두 가지 전제와 네 가지 원칙을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6명에서 12명 이내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은 충분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잘못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되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모임 전에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쪽지라든가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작 전에 참석자에게 브레인스토밍 발상법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좌석을 프리하게 배치하는 것도 한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유쾌하게 유지하되 발표자는 반드시 자신의 의사를 손을 들어서 허락을 득한 후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공정성을 가진 사람들로 본 테마에 관계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평가자를 3명 또는 4명을 선정해서 그들이 나온 좋은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점검표를 통해서 관리하고 발상회의를 평가하는 것이 한 좋은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스캠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캠퍼는 보브 에버리 개발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으로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개량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ubstitute, Combine, Adopt, Modify, Put into Word Purpose, Eliminate, Rearrange, Reverse 등의 7개 영어 단어를 앞자를 따서 스캠퍼라고 명명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입니다. 이 스캠퍼 발상법은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대응해 보거나 또는 다른 재료, 소재로 대응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과 결합시키거나 다른 요소, 목적과 결합해 보는 것이고 다른 사항으로 적용하거나 모방해 봅니다. 다른 의미로 수정해 보거나 또는 다른 형태 등으로 수정해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해 보거나 다른 장소나 다른 지역으로 타겟을 전용하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양을 줄이거나 요소를 생략하거나 빼거나 간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작 순서를 재배열하거나 설계를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7가지 규칙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발상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즈는 러시아의 알트슐러가 수많은 특허를 주사하여 어떤 해결책을 사용했는지 분석하여 만든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이 분야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기술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최근은 전 분야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기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주 좋은 발명 해결 기법입니다. 간단히 사용법을 보면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표준화하고 그에 맞는 표준 해결책을 40여 가지의 발명 원리에서 찾아서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칭된 발명 기법을 통해서 76가지의 표준 해결책, 그 중에서 선별하고 현실적인 해결안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트리지의 문제 해결 솔루션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아이디어 발상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단순한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상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업 아이디어로서는 그러한 기법 등을 통해서 발상하되 사업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특히 ICT 사업 분야의 창업에 있어서는 크게 고려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패셔너블한 사고, 즉 유행하는 것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생각하여 아이디어를 내서는 안 됩니다. 흐름을 볼 수 있는 눈과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즉 향후 어떤 식으로든 사업적인 흐름이 주어지겠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와 검토입니다. 어떤 것들이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므로 개선된다면 좋은 것들이 어떨까, 어떤 식으로 좋아질까 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차이점을 찾는 것입니다. 불균형 상태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틈새에 해당하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향성, 현실 문제점, 차이점 등에 대해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사고로 겹눈을 뜨고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창업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아이디어 발굴 시 고려해야 할 트렌드 부분은 크게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기술적인 요인,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우리는 PEST, 패스트라고 부릅니다. 우선 정치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즉 법적으로 해당 아이디어가 제재를 받거나 유명무실해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현 사회가 구현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수용할지, 그것에 대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지에 대해, 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지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인 풍습이나 관습 또는 사회 분위기 등이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관찰하여서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구현 능력과 관련 기술의 속도, 기술 수준 등도 파악해야겠습니다. 이러한 패스트는 아이디어의 발굴에서뿐 아니라 사업을 수행할 때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하는 주요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의 해결이 된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회화를 하는데 교육비용, 시간, 장소 등이 문제다. 일반적으로 학원을 갈 때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아침 시간이나 또는 저녁 시간, 학원을 이동해야 되는 문제, 직장인들이 몰리는 점 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적으로 분산시키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동시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비용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이 해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현대는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죠. 그리고 외국인과 다이렉트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기서처럼 화상영어가 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ICT 산업 분야와는 다소 다른 분야이지만 틈새 시장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남성분들은 블루블루 클럽이라는 곳 한 번쯤 들어가 봤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성분들과 달리 남성들은 머리를 커트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샴푸라든가 펌어, 커트,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종합적인 미용실보다는 이 미용실은 여성들에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다 보니 장소 이용료 개념 등 서비스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커트 비용도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성들은 잠깐만 그냥 머리만 깎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틈새에 해당하는 아이템으로 여기와처럼 블루블루 클럽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머리만 깎아주되 트렌드에 뒤지지 않고 미용실과 같은 분위기, 그리고 수준도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그 패션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남자 손님에게 불필요하거나 찾지 않는 서비스를 뺀 남성 맞춤형 미용실이라는 컨셉이 맞아떨어진 경우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